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병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간호사가 팔에 커프를 감고 조금만 힘 빼세요 하고 혈압을 쟀는데 오늘은 혈압이 조금 높게 나오네요 라는 말을 들은 적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평소에 짠 걸 좀 많이 먹긴 했지. 운동도 예전만큼은 못하는데. 설마 나도 고혈압인가? 많은 분들이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오늘 잠을 못 잤으니까 그렇겠지. 검사할 때 긴장해서 그렇지. 맞습니다. 혈압은 긴장, 피로, 잠 부족에 따라 일시적으로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측정했는데도 꾸준히 높게 나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고혈압 환자라는 이름표를 달게 되고 의사 선생님은 약을 처방합니다. 앞으로는 매일 약을 드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십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약을 꼭 먹어야 할까? 아니면 음식과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을까?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음식이 혈압을 조절하는데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혈압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혈압을 낮추고 어떤 음식이 혈압을 더 높이는지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혈압의 무서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흔히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다고 느낄 때는 이미 혈관이 많이 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혈압이 우리 몸에 주는 영향으로는 뇌혈관,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이 버티지 못하고 터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뇌졸중, 반신마비, 언어장애,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심장, 혈압이 높으면 심장이 더 세게, 더 자주 일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고 결국엔 심부전으로 이어집니다.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질환이 고혈압에서 시작됩니다. 신장,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습니다. 피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데 혈압이 높으면 신장혈관이 손상됩니다. 결국 만성 콩팥병, 투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눈, 눈 속에도 가느다란 혈관이 가득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망막이 손상돼 시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실명까지 올 수 있습니다. 기타 혈관, 다리 혈관이 막혀 걸을 때마다 종아리가 아픈 말초혈관 질환, 치매 위험까지 높이는 인지기능 저하.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혈관입니다. 혈압은 곧 혈관의 압력입니다. 즉, 고혈압은 혈관 질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왜 생길까? 고혈압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유전 부모님이 고혈압이면 자녀도 위험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생활습관 짠 음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음주, 흡연. 체중 비만은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생활 습관을 고치면 고혈압을 예방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식이 중요한 이유.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약이 더 중요한가요? 음식이 더 중요한가요? 정답은 둘 다 중요하다입니다. 약은 당장 혈압을 빠르게 낮추는 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약만 먹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점점 약의 종류와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음식을 잘 관리하면 약의 양을 줄일 수도 있고, 아직 약을 안 먹는 분들은 약을 미루거나 피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짠 음식을 즐기는 문화가 있어서 음식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김치, 찌개, 라면, 국물 요리. 이런 음식들이 고혈압을 부르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반대로 혈압을 낮추는 음식들도 많습니다. 푸른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콩, 견과류. 이런 음식들이 혈압을 내려주고 혈관을 보호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음식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혈압에 좋은 음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바로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집밥에서 쉽게 챙길 수 있는 것들로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이게 좋아요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왜 좋은지,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바꿔 드신 분들의 사례까지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혈압에 좋은 음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푸른잎 채소 시금치, 근대, 브로콜리, 케일. 이런 채소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몸속의 소금 나트륨을 소변으로 끌어내줍니다. 마치 빨대가 물을 빨아들이듯 짠기를 몸 밖으로 빼내는 거죠. 또 채소 속 질산염은 몸 안에서 일산화질소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이 물질은 혈관벽을 느슨하게 만들어 혈관을 넓혀줍니다. 즉, 높은 압력으로 꽉 조여있던 혈관을 살짝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김땡땡 어르신. 혈압이 늘 150을 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채소를 늘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 밥상에 시금치나물과 브로콜리찜을 추가하셨습니다. 처음엔 싱겁다고 투덜거리셨지만 2달쯤 지나니 혈압이 140 이하로 안정되었죠. 지금은 본인이 먼저 오늘은 나물 없나? 하고 찾으신다고 합니다. 장마철 마트에서 신선한 시금치 한 단을 사와서 깨소금 솔솔, 참기름 몇 방울 넣어 무치면 향긋하고 부드러운 나물이 완성됩니다. 이 작은 반찬이 혈압을 지켜주는 약이 되는 거죠. 이 바나나, 키위, 오렌지 같은 과일. 과일에도 칼륨이 풍부합니다. 특히 바나나는 칼륨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예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 혈압을 낮추고 키위 오렌지의 비타민C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65세 주부 이땡땡 어머님. 간식을 늘 과자빵으로 드셨는데 혈압이 160까지 올랐습니다. 의사 권유로 간식을 과자 대신 바나나 반 개, 키위 하나로 바꾸셨습니다. 3달 만에 체중도 3kg 줄고 혈압도 145까지 내려갔습니다. 아침 식탁 옆에 과일 바구니를 두고 식사 끝에 바나나를 반으로 갈라 한 조각. 이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쉽지만 매일 쌓이면 혈압을 낮추는 든든한 습관이 됩니다. 비트. 비트에는 질산염이 많습니다. 이 성분이 몸에서 혈관을 넓히는 물질로 바뀌어 혈압을 낮춥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트 주스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의 혈압이 평균 34 정도 내려갔다고 합니다. 70대 박땡땡 어르신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비트를 보고 샐러드에 비트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색깔이 강해서 낯설었지만 2달 후 혈압이 안정되면서 지금은 빨간 보약이라 부르십니다. 비트를 얇게 썰어 올리브유와 레몬즙에 버무려 샐러드로 또는 작은 컵 주스로 마시면 혈관이 활짝 열리는 기분이 듭니다.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액 속 나쁜 기름기를 줄여줍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이 긴장하지 않도록 풀어주어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55세 직장인 이땡땡씨. 매일 흰쌀밥만 먹다가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흰쌀밥에 귀리와 보리를 섞어 먹기 시작했죠. 3개월 후 혈압이 내려가고 변비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밥솥에서 구수한 현미밥 향이 올라올 때 그 안에는 혈압을 지켜주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콩과 두부.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 혈관을 부드럽게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해 몸에 필요한 힘을 주면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65세 여성 박땡땡님. 간식을 과자 대신 두부 반모, 삶은 콩으로 바꾸셨습니다. 2달 만에 혈압이 150에서 140으로 내려갔습니다. 따뜻한 두부 위에 간장 조금, 파 송송 올리면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심지어 혈압까지 내려준다니 최고의 반찬 아닐까요? 6호두 아몬드작 같은 견과류. 호두, 아몬드, 작 같은 견과류.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을 부드럽게 합니다.
특히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 혈액을 맑게 만듭니다. 70세 정땡땡 어르신. 저녁마다 과자 대신 아몬드 한 줌을 드셨습니다. 한 달 만에 군것질이 줄어 체중이 빠지고 혈압도 내려갔습니다. TV 보면서 과자 봉지를 뜯는 대신 작은 접시에 아몬드 호두를 담아두세요. 짭짤한 대신 고소한 맛이 입을 즐겁게 하고 혈관을 지켜줍니다. 고등어,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 오메가-3 지방산이 혈액을 묽게 하고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합니다. 꾸준히 먹으면 혈압이 내려가고 심장병 예방에도 좋아요. 60대 김호호 씨는 주말마다 연어 스테이크를 구워 드셨습니다. 3개월 뒤 혈압이 150에서 140으로 내려갔습니다. 노릇하게 구운 고등어 위에 레몬즙을 톡. 짭짤한 소금 대신 상큼한 맛이 혈압을 지켜줍니다. 저지방 우유 요거트. 칼슘은 혈관이 수축하고 풀리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지방이 많은 제품은 오히려 안 좋으니 저지방 제품이 좋습니다. 70세 할머니가 아침마다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와 아몬드를 넣어 드셨습니다. 한 달 뒤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도 좋아졌습니다. 다크 초콜릿. 카카오 속 플라바놀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넓히고 혈압을 낮춥니다. 단, 설탕 많은 초콜릿은 해롭습니다. 저녁 식사 후 입이 심심할 때 다크 초콜릿 한두 조각. 달콤 쌉싸름한 맛이 입안을 채우며 혈관 건강까지 챙깁니다. 마늘. 마늘 속 알리신이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경북에 사는 68세 어르신. 저녁마다 마늘 2쪽을 구워 드셨더니 2달 만에 혈압이 5 정도 내려갔습니다. 구운 마늘의 고소한 향이 밥상에 퍼질 때 그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혈압약 같은 힘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푸른잎 채소, 바나나, 과일, 비트는 칼륨과 질산염으로 혈압을 낮춘다. 현미, 귀리, 콩, 두부, 견과류는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나쁜 기름기를 줄인다. 등푸른 생선, 저지방 유제품, 다크 초콜릿, 마늘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킨다. 여러분, 이 음식들이 모두 가까운 마트,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보약이 아니라 매일 먹는 반찬이 바로 여러분의 혈압약이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혈압에 좋은 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혈압을 올리는 음식을 계속 많이 먹는다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먹는 음식 중 혈압의 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무섭게 겁만 주는 게 아니라 왜 나쁜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까지 함께 말씀드릴게요. 라면, 국물 많은 찌개탕. 왜 나쁠까? 라면 스프 한 봉지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량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찌개탕 국물 요리 역시 국물을 다 마시면 하루 소금 권장량을 훌쩍 넘기죠. 소금은 혈관을 조이게 만들어 혈압을 확 올립니다. 라면 한 그릇, 찌개 한 그릇은 당장은 맛있지만 혈관에는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끊을 수는 없겠죠. 방법은 있습니다. 라면은 스프 절반만, 국물은 절반만.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 왜 나쁠까? 가공육은 짠맛을 내기 위해 소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아질산염 같은 보존제가 첨가돼 있어 혈관 건강을 더 해칩니다. 소시지 반찬은 아이들이 좋아하지만 어른 혈관에는 소금 덩어리입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이 자주 먹으면 위험합니다. 꼭 먹고 싶을 때는 소량만, 그리고 채소와 함께 드세요. 햄만 먹는 것보다 채소 볶음에 넣으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술. 왜 나쁠까? 술은 혈압을 직접 올립니다. 마실 땐 얼굴이 빨개지고 기분이 좋아지지만 몸속에서는 혈관이 수축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술을 자주 많이 마시는 사람은 고혈압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술은 기분을 잠깐 풀어주는 대신
혈관에는 큰 짐을 남깁니다. 특히 하루 소주 한 병 이상 마시는 습관은 혈관 건강을 갉아먹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약속 자리에서 술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죠. 그럴 땐 한두 잔만 지키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술자리가 잦다면 마시는 횟수를 줄여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커피 에너지 드링크. 왜 나쁠까? 카페인은 혈압을 단기간에 올립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압도 오릅니다. 특히 에너지 드링크는 카페인과 당분이 동시에 많아 더 위험합니다. 아침마다 커피 34잔, 에너지 드링크로 밤을 새우는 습관은 혈압을 불안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커피 한두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단, 블랙으로 설탕과 프림은 빼고 드세요. 그리고 늦은 오후 이후에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몽과 자몽 주스. 왜 나쁠까? 자몽은 혈압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부 약의 효과를 너무 강하게 만들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몽은 건강식품처럼 보이지만 혈압약을 드시는 분에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과일은 많습니다. 오렌지, 키위, 사과. 약을 드신다면 자몽만은 피하시고 다른 과일로 즐기시면 됩니다. 감초차, 감초 사탕. 왜 나쁠까? 감초에는 글리시리진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 나트륨을 붙잡아 두고 칼륨은 줄여버립니다. 결국 혈압이 올라가고 붓기까지 생깁니다. 한약재로 쓰이는 감초, 달콤하다고 매일 즐기면 혈압을 은근히 끌어올리는 위험한 친구가 됩니다. 한두 번 맛보는 건 괜찮지만 습관적으로 마시는 감초차는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녹차나 보리차 같은 안전한 차로 바꿔보세요.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라면찌개 국물, 가공육은 소금 폭탄, 술과 카페인은 혈압을 불안하게 하고 자몽감초는 약과 상호작용 혹은 직접 혈압을 올립니다. 무섭게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절대 먹지 마라가 아니라 조금씩 줄이고 대체할 방법을 찾자입니다. 한 번에 바꾸기 어렵다면 라면 스프 절반, 국물 절반 남기기. 술은 한두 잔 이하로, 커피는 하루 한두 잔으로. 이렇게만 해도 혈압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혈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지만 습관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바고우님은 52세 회사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더 많은 사례로 연습과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땡땡님은 52세 회사원입니다. 아침은 빵, 점심은 회사 식당에서 국물 가득한 찌개, 저녁은 야근 후 편의점 도시락. 늘 피곤하고 두통이 잦아 병원에 갔더니 혈압이 15,595.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약을 권했지만 박땡땡님은 우선 식습관부터 바꿔보자고 결심했죠. 그녀가 바꾼 것. 아침 빵 대신 현미밥 삶은 달걀 방울토마토. 점심 국물 있는 메뉴는 피하고 비빔밥 샐러드 두부 반찬 위주. 간식 과자 대신 플레인 요거트 키위. 저녁 편의점 대신 구운 연어 채소. 3개월 후 혈압은 13,888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예전엔 오후만 되면 머리가 띵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머리가 맑다고 합니다. 전북에 사는 74세 최땡땡 어르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다 보니 늘 반찬은 김치, 라면, 통조림 햄이었습니다. 혈압은 17만 100, 걱정이 컸습니다. 보건소에서 열린 저염 요리 교실에 참여해 처음으로 짠맛 줄이기를 배웠습니다. 그 후로는 라면 대신 야채죽, 햄 대신 검은 콩조림, 김치는 절반만 덜어내어 물에 헹궈 먹기. 3개월 후 혈압은 15,090으로 내려갔습니다. 혼자 살아도 밥상만큼은 챙겨야겠다는 마음으로 지금도 소박하지만 건강한 식탁을 지키고 계십니다. 40대 직장인 김땡땡 씨는 스트레스가 많아 퇴근 후 치킨 맥주가 습관이었습니다. 혈압은 16,095. 아직 젊다고 방심했죠.
하지만 가슴 두근거림이 잦아져 병원에 갔고 지금부터 관리 안 하면 50대에 큰일 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과감히 결심했습니다. 치킨 맥주 주 1회만, 맥주는 무알콜로. 저녁 간식 호두 아몬드 한 줌. 주말마다 등산 삶은 고구마 바나나. 6개월 후 혈압은 13,585로 안정되었습니다. 운동과 식습관을 같이 바꾸니 확실히 몸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고혈압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그리고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좋은 음식 푸른 채소, 과일, 비트, 통곡물, 콩, 두부, 견과류, 생선, 저지방 우유, 다크 초콜릿 마늘. 나쁜 음식 라면찌개 국물, 가공육, 술, 카페인 과다, 자몽, 감초. 사례로 확인한 것은 나이 성별 상관없이 식습관을 바꾸면 혈압은 내려간다. 여러분, 혈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 끼니 작은 변화를 쌓다 보면 3개월, 6개월 뒤 수치가 달라지고 몸이 달라집니다.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오늘 식탁에서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라면 국물 반 덜 먹기? 바나나 하나 챙기기? 아니면 저녁에 연어를 구워 먹기? 작은 선택이 쌓여 여러분의 혈관을 지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건강해지는 방법으로 시니어 라이프 건강센터는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